아니 진짜 억울하지 않아요? 왜 이놈의 뱃살은 절대 안 빠지는 걸까요? 정답부터 바로 말씀드리면 바로 차전잡피인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루틴대로 딱 3일만 장 청소를 제대로 하시잖아요. 거짓말처럼 아랫배가 쏙 들어가고 칙칙했던 안색이 켜질 거예요. 피부과 갈등 굳는 거예요. 오늘 제가 변비약 없이 스스로 장을 움직이게 하는 원리부터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정착한 아이템까지 공개할게요. 그리고 영상 후반에는 댓글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5가지도 왜 차전잡피가 지방을 배출하는지,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뱃살이 빠지는지 오늘 전부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영상 봐주세요. 요즘 거울 보실 때 가장 거슬리는 부위가 어디세요? 아마 열의 9은 아랫배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유독 아랫배만 불룩 튀어나와서 오태가 안 나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침에는 좀 괜찮은데 점심 먹고 오후 3, 4시 되면 배가 풍선처럼 빵빵해지면서 가스 차고 바지 단추가 꽉 끼는 그 불쾌한 느낌 다들 아시죠? 저도 직장생활 15년이고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다 보니까 같은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보통 내가 너무 많이 먹었나? 살쪘나? 하고 자책을 해요. 그리고 저녁을 굶어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안 먹고 버티는데 체중계 숫자는 1kg도 줄어들지 않아요. 아랫배는 여전히 딱딱하고 불룩해요. 만져보면 차갑고요. 제가 40대인데 허리 26인치를 지금도 유지하면서 깨달은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딱딱한 아랫배? 그거 지방이 아니에요. 90% 이상 확률로 장 속에 꽉 막혀있는 묵은 변이에요. 그리고 그 변이 부패하면서 뿜어내는 가스고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소화되고 찌꺼기가 돼서 나가야 되는데 출구가 막혀 있어서 3, 4일 심지어 일주일씩 36.5도의 뜨끈한 뱃속에 쌓여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가만히 있을까요? 부글부글 썩어가면서 엄청난 독가스를 뿜어내요. 장이 부풀어 오르니까 배가 나오는 건 당연한 현상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살이라고 착각하고 굶어서 빼려고 해요. 완전 틀린 거죠. 다이어트의 가장 큰 걸림돌인 변비 얘기를 할게요. 이거 해결 못하면 절대 라인 안 바뀌어요. 먼저 원인부터 파헤쳐 볼까요? 다이어트 시작만 하면 화장실을 못 가요 하시는 분들, 이거 여러분들의 장이 약해서가 아니고요. 너무나 당연한 생리적인 결과예요. 이유는 크게 2가지인데요. 장에 스위치와 윤활유가 없어서예요. 첫 번째, 장의 스위치가 꺼졌다는 걸 의학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우리의 장벽에는 신수용기라는 센서가 달려 있어요. 이 센서는 장에 어느 정도 음식물이 차서 쭉 늘어나야 뭐가 들어왔네? 밀어내자 하고 신호를 보내요. 그래야 장 근육이 꿈틀거리면서 연 운동을 시작해요. 그런데 다이어트 한다고 식사량을 절반으로 줄이면 장에 늘어날 일이 없으니까 이 스위치가 아예 꺼져버리는 거예요. 공장이 멈추는 거예요. 2번째는 무작정 기름 피하시는 분들, 건강한 지방을 먹지 않으면 우리 간에서 담즙이 안 나와요. 담즙은 지방을 소화시키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요. 장 내부를 미끌미끌하게 코팅해서 변이 잘 미끄러져 나가게 하는 천연 윤활유 역할을 해요. 지방 없는 닭가슴살만 먹으니까 변이 시멘트처럼 딱딱해져서 장벽에 들러붙는 거예요. 변비가 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심각해요. 나갈 변이 안 나가고 버티고 있으니까 장은 어쩔 수 없이 변에 있는 수분이랑 함께 독소까지 다시 재흡수하기 시작해요. 이걸 자가중독이라고 해요. 내 똥의 독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심하면 장벽이 느슨해지면서 독소가 혈관으로 바로 침투하는 장누수 증후군까지 생기는 거예요. 이 독소가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면 첫 번째는 만성 피로가 생겨서 자고 일어나도 몸이 천근만근이 되고,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 간이 이 독소를 처리하느라고 24시간 야근을 해야 돼요. 다이어트 하는데 힘이 없다? 100%예요. 2번째는 피부 트러블인데요. 간이 지치면 독소가 피부로 뿜어져 나와요. 턱 주변에 딱딱한 여드름이 나고 안색이 누렇게 뜨기 시작해요. 3번째는 염증성 비만이고 가장 중요한데, 독소가 지방세포에 달라붙어서 만성염증을 일으켜요. 염증이 생긴 지방세포는 몸이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해서 절대 태우지 않고 꽁꽁 얼려버려요. 즉 변비를 해결하지 않고 다이어트하는 건 쓰레기장 위에 꽃을 심는 거랑 같아요. 배출구가 막혀있는데 지방이 활활 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 상담할 때 식단보다 먼저 체크하는 게 바로 배변이었어요. 그럼 변비약 먹고 빼내면 되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멈추셔야 돼요. 그건 장신경을 억지로 자극해서 쥐어짜는 고문이에요. 처음에는 효과가 좋아요. 하지만 자꾸 드시면 나중에 장이 스스로 움직이는 법을 까먹어서 장 무력증이 와요. 40대 이후에 장 근육이 약해지는데 약에 의존하면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한 방법으로 장을 훈련시켜야 돼요. 장 스스로의 힘으로 밀어낼 수 있게 도와주는 트레이너가 필요한 거예요. 그 최고의 정답이 바로 차전잡피고요. 별명이 장청소부인데 원리는 간단해요. 차전잡피는 수분을 만나면 40배로 불어나요. 보이세요? 물을 쫙 빨아들여서 탱글탱글한 젤리처럼 변했죠. 이게 내 뱃속에 들어가서 40배로 불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차전잡피가 장한테 나 몸집 커졌어, 문 열어줘 하고 물리적으로 신호를 주니까 장 스스로 움직이게 시동을 걸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차전잡피는 2가지 성질이 있는데요. 하나는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 다른 하나는 물에 안 녹는 불용성
불용성 식이섬유예요. 수용성은 끈적한 젤리가 돼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고 장내 찌꺼기를 흡착해요. 불용성은 대변의 뼈대가 되어 부피를 키우고 장벽을 긁어내면서 이동을 해요. 이 두 가지가 완벽한 비율로 섞여 있기 때문에 장 주름 사이사이에 낀 오래된 숙변이랑 독소를 스펀지처럼 싹 흡착해서 빗자루처럼 쓸고 내려와요. 그래서 차전자피 먹고 화장실 가면 진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내 뱃속에 이렇게 많은 게 들어있다고 싶을 정도로 매끈한 쾌변을 보시게 될 거예요. 잔변감? 없어요. 그냥 쑥 빠져요. 속이 텅 빈 그 느낌 진짜 중독돼요. 시중에 차전자피 제품 검색해보면 수백 개가 나오는데요. 과연 아무거나 먹어도 될까요? 제가 성분 하나하나 확인하고 왜 UCR을 선택했는지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먹기가 너무 편해요. 차전자피 드셔보신 분 아실 거예요. 이거 먹다가 포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맛이 없고 먹기가 힘들어서예요. 가루로 된 거는 물에 타 먹으면 무슨 흙탕물 마시는 것 같고 입안에 찌꺼기가 남고 목구멍에서 불어나서 캑캑거리고 진짜 고역이거든요. 매일 먹어야 되는데 먹을 때마다 스트레스 받으면 절대 습관 못 만들어요. 그런데 UCR을 보면 아주 작고 동글동글한 환 알갱이로 되어 있어서 이 기술력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입안에 털어놓고 물이랑 꿀꺽 삼키면 맛도 안 느껴지고 냄새도 없고 이물감이 없이 그냥 쑥 넘어가요. 알약 잘 못 드시는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사이즈예요. 저는 이 환 제형 덕분에 회사에 가져가서도 되게 편하게 먹고 있어요. 두 번째는 압도적인 식이섬유 함량인데요. 우리가 이거 변비 때문에 먹는 건데 그럼 확실하게 재료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유시아 차전자피는 1회 분량당 식이섬유가 무려 6000mg이나 들어있어요. 이 6000mg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사과 2개, 고구마 2개를 껍질째 씹어 먹어야 채울 수 있는 양이에요. 시중엔 함량 미달인 제품도 많은데 유시아 차전자피는 식약청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고함량 제품이에요. 양이 충분하니까 장에 들어갔을 때 불어나는 부피가 달라요. 확실히 반응 오는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여기서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필요한 아연까지 들어있어요. 비워주는 식이섬유랑 채워주는 아연을 동시에 먹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냥 변비약이 아니고 장 영양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10일째 먹고 있는데 확실히 배변 빈도가 많아졌고 배변할 때 통증이 덜하더라고요. 저는 점심 저녁 식사 30분 전에 하루 2번 먹고 있어요. 장기 섭취해도 되는 다시마 분말, 발효 효소 분말, 밀크시스 분말 등이 있어서 저는 꾸준히 먹어보려고요. 후기 또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예요. 제가 차전자피 관련된 영상들 댓글을 확인해봤는데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궁금해하시는 게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가장 많이 나온 질문 5개 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먹고 나서 배에 가스가 차고 방귀가 너무 많이 나요. 저랑 안 맞는 걸까요? 라는 질문이 많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차전자피가 장 속에 들어가면 장내 미생물 유익균들이 이걸 먹이로 삼아서 열심히 분해를 해요. 이걸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이라고 하고요. 그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돼요. 이건 장내 환경이 유익균 위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3에서 5일 정도 지나면 장내의 세균 밸런스가 잡히면서 가스는 사라지고 배가 쏙 들어가요. 너무 힘드시면 처음엔 양을 반으로 줄여서 시작하시고 점점 늘려가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두 번째 질문은 오히려 변비가 심해졌어요. 돌처럼 딱딱해졌어요. 이건 100% 물이 부족한 거예요. 차전자피는 스펀지라고 했죠. 물을 흠뻑 적셔야 부드럽게 젤리가 돼서 내려가는데 물이 부족하면 뱃속에 있는 내 몸의 수분까지 뺏어서 딱딱한 시멘트가 돼요. 유시아 차전자피는 한 포 드실 때 물 한 컵으로 끝내지 마시고 최소 500ml 큰 컵 2잔 이상은 드셔야 돼요. 물만 충분하면 미끄럼틀 타듯이 쑥 내려가요. 세 번째 질문은 식전, 식후, 아침, 저녁 언제 먹어요? 답은 다이어트랑 혈당 관리가 목적이면 식사 30분 전을 추천드릴게요. 미리 배를 채워서 식사량을 줄여주고 젤리가 탄수화물을 감싸서 흡수 속도를 늦춰줘요. 즉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거예요. 인슐린을 관리하시는 분들께는 필수고요. 하지만 순수하게 쾌변이 목적이시면 아침 공복이나 자기 전에도 좋아요. 저는 저녁 식사 30분 전을 루틴으로 잡고 있고요. 과식도 맞고 다음날 아침 쾌변 보는 것도 기분 좋더라고요. 네 번째 질문은 계속 먹으면 내성 생기거나 장이 스스로 운동을 안 하게 돼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아니에요. 변비약은 내성이 생기지만 차전자피는 식이섬유예요. 우리가 김치나 나물 많이 먹는다고 해서 내성 생기나요? 안 생기죠. 똑같아요. 오히려 유산균 먹이가 돼서 장 환경을 근본적으로 살려줘요. 평생 드셔도 되는 안전한 식품이에요. 다섯 번째 질문은 따뜻한 물에 먹어요? 찬물에 먹어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가루 제품은 뜨거운 물에 타면 순식간에 떡이 돼서 목에 걸릴 수도 있어서 찬물을 드셔야 돼요. 근데 유시아 차전자피는 환이에요. 물 온도가 크게
상관없고요. 다만 팁을 드리면 삼킬 때 미지근한 물로 편하게 삼키시고 삼킨 직후에 따뜻한 물로 추가로 드시면 뱃속에서 더 잘 불어나요. 특히 아침 공복엔 따뜻한 물이 장 운동 돕는 거 아시죠? 그런데 주의사항은 혹시 고혈압이나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들은 차전자피가 약 성분까지 흡착해서 배출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을 드시면 최소 2시간 간격을 두시고 차전자피를 드세요. 약은 약대로 흡수하고 차전자피는 차전자피대로 일할 수 있게 시간 텀을 주는 걸 추천드려요. 오늘 영상 보시고 나도 변비 탈출하고 뱃살 없애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둘게요.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시중보다 훨씬 저렴하게 최저가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 저는 다음 주에 더 건강하고 예뻐지는 다이어트 정보로 돌아올게요. 안녕.